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9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경향 분석에 대해서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 전체 내용을 세세하게 다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해설서를 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맥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문제 해설을 다 하고 경향 분석을 다 하고 다시 그 해설된 내용을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요약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은 해설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쭉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요번 문제 31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난이도별로 등급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앞서 경향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A등급 같은 경우에 최상위 난이도고요. 등급으로 보면은 이제 최상위 레벨인데 출제 확률은 1%. 1년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 정도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A등급이라고 표시를 했고, B등급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기본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어려운 내용, 응용이 된 내용, 요걸 이제 B등급이라고 하고, 전체 출제 비중은 10년치 문제 분석했을 때 상위 13%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출제 비중으로 보면 10년 동안 77%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분야와 관련된 유사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소방 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건축, 기계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기술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들이 얼만큼 출제가 됐고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선택할 거고 어떤 문제들을 스킵할 거고 요 부분들을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1교시 점수가 좀 좋아요. 그 다음에 2교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3교시하고 4교시에 완전히 이제 폭망한 이런 교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점수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1교시에서 문제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10문제 이상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B등급이나 A등급은 없었는데 이제 스킵 문제가 한 문제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3교시 같은 경우에는 필수 문제가 3문제.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는 3문제였는데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요거는 전동기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웬만큼 파고들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킵 문제가 지금 2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3문제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실수하게 되면 점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문제, 전동기 토크와 관련된 문제는요,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요구하는 그 답안지의 어떤 그런 정밀성, 그거보다 좀 차이가 있었을 땐 점수를 이제 많이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교시가 좀 어려웠던 교시였던 것 같고요. 자, 4교시 같은 경우에는요, C등급의 문제가 2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A등급과 S등급은요, 이걸 잘 쓴다라는 건 힘듭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잘 쓰고 못 쓰고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지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합격자가 없는 회차에도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C등급의 전체 공부의 90%, 합격하기까지의 공부 기간의 90%를 여기다 투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를 여기다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아마 여기 10% 투자하기 전에 합격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려운 것부터 해야지, 또 기초부터 해야지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드립다 파고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얘네들 합쳐봤자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얘를 만점 받는다고 하더라도 2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교시별 C등급, B등급, A등급, S등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129회하고 10년치 평균 비교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C등급에 해당되는 게 10년 평균 7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류한 내용 중에서 C등급만 열심히 하셔도 합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B등급이 13%입니다. 자, 요거 여기에
90%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기에 10%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합격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 10% 다 투자 안 하시고 여기에 90% 하시고 92, 3% 정도 여기 하다 보면 합격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129회 같은 경우에는 얘는 61%밖에 안 나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71%를 풀어야 되는데 10%가 모자란 상태고요. 이쪽 부분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문제 등급 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각 문제 해설서마다 이 경향 분석에 대한 자료를 쭉 올려놓거든요. 건축 전개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다 지금 넣어놨고요. 건축 전개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부에 보면 발송 배전도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등급을 분류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요, 여기에 연도하고요, 그 다음에 회차하고 교시, 그 다음에 번호까지 있고 뒤에 등급을 C등급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연도별 회차별 순으로 쭉 해서 역순으로 최근서부터 기한이 먼 순으로 해가지고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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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등급, 뭐 C등급, C, 다 C네요. 다 C. 예. 다 C. 예. 자, 요것만 열심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이게 C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피레기 선정식 고려사항 요거는 이제 127회 때 출제가 된 거죠. 요거는 이격거리니까 피레기 피보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다 기본이거든요. 탄로 장치에 대한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작 특성, 구비 조건, 설치 장소, 뭐 최대 유효 이격거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물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10점짜리 내는 경우도 있고요. 10점짜리 문제를 두서너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25점짜리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은 부류의 문제인 거거든요. 보시면 서지 흡수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열폭저 현상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레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 이거 다시 요번에 129회 때 문제가 출제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적으로 자꾸 어려운 걸 접근하시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요 하더라도 거기에 막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수생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에 주류적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비주류에 시간을 투자하니까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C등급이고요. 여기 보면 A등급도 제가 표시해 놨고요. S등급도 있고, 그 다음에 B등급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서, 이런 문제들만 추려가지고 얘네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난이도가 조금 높은 B등급. 그 다음에 A등급 하지 마시고, S등급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게 완성이 되면 매회 우리가 1년에 시험을 3번 보지 않습니까? 거의 뭐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한번 보거든요. 전반기에 시험이 왕창 있어요. 2월, 5월, 8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월 단위인데, 요 준비할 때마다 한 20개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 외적인 거, 그걸 추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뭐 신경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경향. 그 다음에 이슈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법규. 개정, 규정, 법규. 그 다음에 신기술, 신경향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나는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아. 출제가 예상되는 것 같아. 기본서에서 벗어나지만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한 20개 정도씩 추가하다 보면요. 한 1년에서 2년 하게 되면 이것도 뭐 한 거의 10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합격권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여기서는 더 이상 문제를 늘리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추가하고 싶으면 문제를 빼세요. 빼시고 300개 내에서 계속 돌릴 수 있게. 그래야 얘가 응용도 되고 조합도 되고 좀 깊이 있게 파고도 드는데 문제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을 관리하는 거. 이 순환시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기술사 시험은요. 첫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버리세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암기해서 얘네들을 순간적으로 조합해내는 건데 뭐가 가장 어렵냐면 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암기를 하려면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뭐 계속 늘리게 되면 자꾸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버리고 이걸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이제 보셨죠? 요게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백투더 베이직 안에다가 이제 제가 실어서 그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건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아니면 본인이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나는 내가 직접 해볼래.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1교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필수적인 문제가 10문제가 있고 그다음 중급. 이게 이제 기본 중급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상급이라는 게 요게 이제 심화 문제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심화라고 했습니다. 심화. 자, 요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2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는 스킵. 자, 요걸 이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여기에 요런 문제, 요번 129회 차 나온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요런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게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요거로 넘어가시고 같이 묶어서 하지 마세요. 왜?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거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함께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쭉 뽑아갖고 한 250문제 정도 되면 기본이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완성하는데 내가 이해하고 서브노트 만들고 뭐 하는데 보통 2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서브노트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한 문제 제대로 정리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2, 3일씩 걸려요. 이틀에 3일 정도. 엄청나게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것까지 추가하게 되면요. 이 시간에 한 3배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하는데 6, 7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언제 외울 거냐 이거죠. 그리고 다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또 트렌드가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하시고 이게 완성이 된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얘네들은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기본에 해당이 되는가? 자, 제가 문제 해설서에 기본 문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 중에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심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 문제 해당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든 출제가 안 됐든 요번 회차에 나왔든 그러니까 요번 회차에 바로 나온 문제는 그 다음 회차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이 되는 문제는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 이해하고 내가 가져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보시면 RLC 직렬 회로에 대한 공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압 확대, 뭐 이런 것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계학에 대한 내용이지만 자계의 세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계와 관련된 건데 엘리베이터 설계 시 고려사항 이거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관리 방식도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10점짜리로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고 피레기 설치 위치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죠. 등급 분류할 때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전격에 대한 거 투입 전류,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전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격 차단 용량 이거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60Hz 계열에서 전격 투입 전류가 2.6배가 되는 거 이걸 물어봤죠. 50Hz 계통에서는 2.5배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요거는 사이클이 60Hz이기 때문에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직류에 그 포함되는 성분이 50Hz 계통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2.6배 정도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배전전압 결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설계할 때 우리가 2단 강압 방식으로 간다. 그럼 투투나인에서 6.6으로 갈 건지 3.3으로 갈 건지 아니면 1단 강압으로 해서 220, 380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 배전 전압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설계할 때 많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이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제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대비하셔야 되고 요거는 KC 규정은 제가 강의를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웬만한 한국 전기 설비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80% 이상 커버합니다. 나머지 20%는 버리세요. 그것까지 잡으려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만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터널 조명하고요. 도로 조명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와요.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자주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비고에다가 출처를 다 확인을 해서 넣어놨거든요. 모든 문제들.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설하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 해설하고 경향 분석하는데 한 1년에 6개월 정도는 거기에 쓰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강의 촬영하고 이런 주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걸
파악하는 이유가 이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답안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 또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해설만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출처들을 봐야지만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봐야 되나?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어. 요거는 기본서에 있는 거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설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 기동 방식 세 가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전기, 기기 책임 두 가지가 나와 있는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 뭘 쓰지? 대충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채점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썼으니까 10점 만점 중에 한 뭐 5점 정도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야. 세 개 다 맞춰야 되는데 한 개를 틀렸어. 이건 빵점이야. 혹은 2점이야. 1점이야. 이렇게 이 채점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요번에는 요런 형태로 좀 엄격하게 좀 짜게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 핫스팟. 요거는 출제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살만 좀 붙이면 되니까 이 문제는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벌써 최근에 2번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요것도 문제 해설 자료 보시면 경향 분석 자료에 그 회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발송 배정 건축 전기. 그걸 보시면 내가 이거를 취할 거다. 아니면 버릴 거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시겠죠. 자, 이게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기본에 해당되는 게 몇 문제? 10문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변류기에서 과도한 전류가 흘렀을 때 큰 뭐 단락 전류나 이런 전류가 흘렀을 때 직류 성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이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안에 이 문헌에 이제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알려면 요 내용들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 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앞에 있는 기본 문제와 얘를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얘를 병행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실력이 되면 기본 문제와 얘를 병행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기본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하나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내용들을 쭉 비교 검토해 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그 내용들을 정립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본을 다지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양풍력은 제가 이게 어렵진 않은데 왜 심화 문제를 넣어놨냐면 이런 부분들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자료를 막 정리해서 찾아가지고 이걸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요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비스물관하게 문제들이 과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의 70% 정도 가까운 답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밀한 답안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요 해당 자료들을 논문이나 이런 것도 쭉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해양풍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가는 문제지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공부한 다음에 다음 단계, 2단계에서 학습하는 그런 부류의 내용으로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킵 문제. BLDC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스킵 문제로 포함했냐면 이거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1%도 안 돼요. 뭐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른 정기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를 하는데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별도로 계속 외우고 가야 되는데 0.1%, 0.001%의 확률 때문에 내가 항상 배낭 속에다 이딴만한 쌀을 하나 더 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맨날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스킵하셔라라고 해서 S등급으로 빼버린 겁니다. 전기 기기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제외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뭔가 분류 작업을 하셔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공부는 끝이 나는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걸 좀 잘라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2교시, 3교시, 4교시의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